다시 일 시작하게 됐어요. 진짜 긍정적인 일인데, 아, 막상 일자로 보면 그렇게 그만둔 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제가 1월 12일 날 정확하게 빵집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만뒀다는 영상을 제가 올렸었죠. 그리고 나서 음, 일주일, 2주일, 14일, 15, 16, 17, 18, 19, 20 오늘까지 하면 21일이 됐네요. 21일 동안 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제가 일을 다 올리긴 했죠. 전단지 알바 해봤다. 그리고 어, 뭐 다른 영상을 주로 많이 올리긴 했는데 전단지 알바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전단지 알바만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둘인가? 셋인 것 같은데. 두 번인가? 하여튼 뭐 전단지 알바 2번 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 실는 뭐 그런 알바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는 업로드를 안 했었는데, 어, 그런 거 뭐였더라? 플라스틱, 맞아. 플라스틱 같은 거를 막 트럭에 실는 일을 했어요. 그거를 원래 4명이서 해야 되는 거를 3명이서 해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면접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면접을 진짜 한 다섯 곳 정도 봤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그지 같은 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갔는데 딴소리를 하시는 그런 면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을 오전부로 분명히 지원을 했고, 오전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면접을 막상 보러 가니까 갑자기 또 저녁 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열이 너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볼 거면 제대로 해야지. 오전부를 뽑는다고 하고 오전부 지원하는 사람한테 저녁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다른 것도 면접 보고 이랬었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알바도 보고 직장 면접도 보고 이럴 텐데, 물론 알바에 따라서 다르고 직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락 준다고 하는 곳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슬픈 진실인데, 물론 이제 정말 뭐 대기업이나 대기업, 예,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뭐 이런 기업은 확실히 공고가 정해져 있고 이제 합격 발표가 완전히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기업은요, 연락을 나중에 주지 않아요. 정말로 나중에 주지 않고, 보통 당일 합격이거나 아니면 뭐 만약에 뭐 금요일까지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면접을 월요일 날 받잖아요. 그러면은 연락이 빨리 와요. 금요일보다 훨씬 빨리 와요. 그냥 수요일이나 뭐 정말 다음날 그냥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 굳이 늦게 말해줄 이유도 없고 늦게 뽑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합격하면은 빨리 말해줘요. 그게 보통 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제가 면접 본 곳은 어, 직원으로 뽑는 곳에서 합격을 했고요. 직원이긴 한데 사실 좀 애매해요.
저는 알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알바랑 직원이라는 것도 사실 좀 경계가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의 기준이 뭐냐, 알바의 기준이 뭐냐,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저는 그 급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직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기준에 대해서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던 것 같은데, 안 올렸었나? 하여튼 뭐 비슷한 주제로 글을 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직장은요, 일단 토요일 일요일 쉬고 공휴일 쉬는 거.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제 뭐 정말로 공휴일 날 못 쉬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식업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럼 요식업은 뭐 직장이 아니고 직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특별한 이제 직장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틀을 쉴 수 있느냐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쉴 수 있고 공휴일 날 쉴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직장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식업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어,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받거나, 또는 이제 설날이나 뭐 이런 명절 공휴일 날 못 쉬면은 그거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는 그 그날을 다른 날 이제 쉴 수 있게, 그러니까 휴가가 쌓이는 거죠. 휴가가 쌓일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직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맞네, 제가 무슨 영상인지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요식업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썼는데, 그 영상에 이제 제가 직장인과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공휴일이랑 쉬는 날 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월급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요식업이나 몇몇 다른 직종의 분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돈을 더 주는 곳도 있지만, 직장인들로 치면 오히려 쉬는 날 다 쉬죠. 월급은 월급대로 다 받죠. 그리고 정말 좋은 곳은 상여금까지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사실 직장인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일주일에 어쨌든 이틀은 쉬게 되고, 뭐 공휴일 수당이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제 출근을 해봐야 아는데,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근무긴 하거든요. 근데 로테이션 근무인데 그 시간이 막 거슬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1시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조랑 마감조가 1시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불만이 없다고 봐도 되잖아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뭐 1시간 늦게 가는 정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일했던 빵집에 같은 경우에는 막 4시간을 늦게 출근을 하고 막 4시간을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다음 날은 4시간을 갑자기 일찍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꼬라지가 나니까 이래서 제가 싫어했었던 건데, 뭐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급여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어 사실 최소 금액이 200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알바로 계산을 해도 뭐 하루 8시간 주 5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뭐 정확하긴 모르겠어요. 근데 200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따라 좀 목이 안 좋아서 자꾸 목을 긁는데 영상에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따라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지금 최저시급이 만 3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 30원에 주 8시간 주 5일로 계산했을 때 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알바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알바 기준으로 시급 만 30원에 하루 8시간에 주 5일 일을 할 때 급여가 209만 1972원이거든요. 이건 이제 알바몬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러니까 200이 넘냐 안 넘냐가 알바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잡기에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일하게 될 곳은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월급은 200이에요. 220이에요. 220. 그래서 뭐 4대 보험 떼면 200이겠죠. 근데 뭐 이거 알바몬 그거는 4대 보험은 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4대 보험을 떼고 안 떼고를 떠나서 저는 200이 넘으면은 직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무를 한다면 저는 그거는 직장으로 인정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일을 하는 게 다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 근무의 방식도 다른 거고 일의 방식도 다른 건데,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시간 주 4일을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으로 보면은 또 주 5일 일한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씩 또 합치다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상 그것도 직장이잖아요. 그것도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또 그거는 뭐 직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설날에도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설날에는 다들 가게도 문을 닫고 이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와,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죄책감은 죄책감대로 들고, 그러니까 제가 돈이 있고 저희 집이 잘 살면 당연히 뭐 한 달, 두 달, 뭐 그래요. 1년도 쉴 수 있죠. 솔직히 사람이 뭐 1년 동안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도 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노는 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지금 20일을 쉬기는 쉬었지만 21일을 쉬었지만 뭐 설날은 진짜 뭐 일이 안 잡혀서 쉰 거고 다른 날은 전단지든 뭐 뭐든 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그냥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빵집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 거의 일주일 내내 진짜 빵집 꿈을 꿨어요. 빵집에서 포장하는 꿈, 다시 와달라는 꿈, 그런 것도 시달렸고, 그리고 잠이 잘 안 왔어요. 왜냐면은 너무 불안하고 카드값도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제가 저희 집이 막 보일러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일러도 고치고, 그리고 또 뭐 공사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짜잘짜잘하게 집에 고장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보일러 값을 내기로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취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제가 낸다고 한 건데, 와, 이게 취업을 못하고 백수가 되니까 그 빚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제가 월급을 받으면 주는 걸로는 했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모아둔 돈이 뭐 이렇게 많으면 괜찮은데 이제 부모님도 그 번 돈으로 이렇게 한 달 한 달 이제 그냥 이렇게 저축을 하고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버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제가 어머니한테 드려야 될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빚을 진 건 아니죠. 부모님한테 이제 제가 사드린다고 한 거고, 부모님도 사실 능력이 있으면 보일러 고장 난 걸 이제 부모님이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힘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잘 살질 않고 힘든 걸 아니까 제가 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너무 부담이 됐어요.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못했지만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됐는데 다행이에요. 일단은 급한 불이 좀 꺼진 것 같아서 이번 달 아까 네, 이번 달 맞죠? 2월 한 달 일하면은 어쨌든 다음 달에 월급이 220 들어오니까 그걸로 이제 부모님 빚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빚진 것도 갚고 카드값도 이제 다 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빵집 월급은 이제 11일 날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면 뭐 바로 노동청 가야죠 뭐. 어차피 안 좋게 끝난 판에. 근데 뭐 월급을 땡겨 먹고 이럴 사람들 같진 않아요. 물론 뭐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건데 뭐 설마 월급을 안 주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그렇고, 그리고 제가 진짜 그 카드값이 신경이 쓰이고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돈을 쓰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 쪽에 약간 종기 같은 것도 났었는데 피부과를 안 가고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막 제가 짜려고 어떻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종기가 골마가지고 부어가지고 아팠는데 그냥 참았어요. 그냥 참았는데 오늘 피부과도 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참았다가 아이씨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일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병원도 못 가냐 이러고 병원도 가고 오늘 좀 서류도 많이 뗐어요. 보건증도 떼고 등본도 떼고 뭐 그리고 뭐 이력서도 다시 출력하고 뭐 뽑을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장 사본도 출력하고 그래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면접 보고 나서 집에 온 게 한 3시? 아니다 4시 반이었어요. 4시 반. 그러니까 11시 반에 면접을 보고 4시 반에 집에 왔어요. 물론 뭐 밥도 먹긴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내일은 또 머리를 깎아야 돼요. 머리도 이제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머리도 깎아야 되고 그리고 양복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양복도 좀 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돈을 써야 되는 이 구조가 참 그래요.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돼요. 뭐 그렇고 또 부모님 신발도 사드리고 할머니 신발도 사드리고 그리고 제 신발도 샀거든요. 이거는 뭐 저번 달에 산 건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걷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다들 제가 육체적인 일을 유독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빵집 일할 때는 14,000보 정도 걸었고 그리고 보통 다른 일을 해도 한 8,000보 이상은 걷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이 굉장히 빨리 다는데 부모님 신발에 있어서 제가 좀 무심했어요. 근데 엄마 신발을 보니까 좀 많이 달아있더라고요. 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돈이 없다고 뭐 돈을 쓰냐고 이러면서 그거를 안 바꾼 거예요. 근데 밑창이 많이 상해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신발 사주고 아빠는 이제 아빠 생일날에 맞춰서 신발을 하나 사줬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좋아하시고 신발도 잘 맞고 잘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할머니는 솔직하게 생각이 없었어요. 할머니 신발은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이제 할머니 신발 하나밖에 없다, 하나만 신고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원래 그것도 제가 안 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잘 살지를 않으니까 또 제가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물론 제가 신발을 사드린 적도 없긴 해요.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신발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도 돈 낼 게 좀 많은데 이번 달까지만 엄마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까지만 조금 내달라고 하고 다음 달에 이제 월급 200 들어오면은 그거 다시 다 돌려드리고 이자까지 조금 쳐서 드려야 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자존심을 버리는 게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가 나온 대학교가 3등급이에요. 3등급. 그러니까 3등급이 이제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꼴통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수능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1, 2등급이면은 정말 인서울 이제 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고, 그리고 3등급도 인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물론 지방대를 갔지만 그래도 3등급이면 꼴통 소리 들을 정도로 저는 공부를 못하거나 막 살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정도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3등급이. 근데 저는 어쨌든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교 4년제 취급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런 직장을 입사를 못한 것도 있죠. 제 능력이 안 돼서. 그리고 또는 뭐 회사가 저를 안 뽑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어쨌든 제가 뭐 부족한 거죠. 제가 부족해서 이제 좋은 곳은 못 간 건데, 근데 그래도 이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는 어쨌든 나는 4년제 나왔고 어쨌든 나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나는 왜 취업을 못하고 왜 나는 알바만 해야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저는 솔직히 이게 진짜 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과 전공을 안 살려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 전공을 제가 안 살리고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원래는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알바만 할 생각이었어요. 애초에 저는 알바만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알바로 돈을 벌어서 제 패션 브랜드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좀 방황을 오래 했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직장,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취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뭐 중소기업이든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조소기업이라는 그런 곳에서도 저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조소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조차도 저를 필요로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도 안 받는 걸 어떻게 해요? 저를 안 받는데,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3등급인데 내가 갈 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이렇게 한 곳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냥 일단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돈 벌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투잡도 해보고 이것저것 일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하지만 제가 잘 살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로 태어났어도 저보다 더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만약에 저라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분명히 저보다 잘 살고 뛰어난 사람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 열심히 살았냐고 했을 때 저는 대충 살았다고는 진짜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대충 살지는 않았어요. 유튜브에도 제가 꾸준히 올리지만 일을 그만둔 적도 있고 일을 다시 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예 그냥 놀기만 한 적은 진짜 없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한테 약속을 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은 적도 있죠. 근데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뭐를 계속 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는 살려고 하는데 뭐가 다 잘 안 풀린 거죠. 뭐 제가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뭐 돈이 없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지만 어쨌든 뭐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눈을 낮춰야 돼요. 알바라도 하고 돈 벌면서 뭐 스펙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삼성을 갈 수는 없잖아요. 삼성은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머리가 나빠서 뭐 아니면은 여러 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최악에서 최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시도가 물론 덫이 됐을 수도 있어요. 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계속 새로운 시도만 하면서 오히려 망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단지 알바든 뭐 설거지든 진짜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돼요. 어쨌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뭐라도 도전을 하고 뭐라도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돈이 없으면 결국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돈을 번 거고 벌려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취업해서 돈 벌고 여기가 맞고 계속 연봉도 오르고 이런다면 여기서 조금 더 길게 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돈을 좀 벌어서 미용학원을 다시 다니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살고 있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설명창에 항상 제가 네이버 링크를 남겨두고 있어요. 거기에 하고 싶은 말이나 고민 상담 올려주시면 제가 항상 성심성의껏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